개인 카페를 한다는 것은 불나방 같은 거야. 개인 카페가 살아남는 거 있어. 그런데 아마 100군데 중에서 10군데도 안 될 거야. 성공률로 봤을 때 10%의 성공률이라 그러면 개인 카페 하면 안 되지. 수술 확률 10%라 그러면 하겠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내 인생 걸고 도박하는데 10%의 성공률이면 하지 말아야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왜냐면 팔리는 양이 또 줄 서는 게 되게 많거든? 커피니까 굉장히 잘 팔리겠다,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남는 거는 맞기는 해. 원가율 자체가 워낙에 좋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두 해봤자 그까짓 거 얼마나 해. 여기 들어가는 원두가 얼마나 하겠어. 부자재랑 뭐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쳐도.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인건비랑 그다음에 세금이랑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을 계산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카페 업종을 만약에 완전히 프로토를 시켜가지고 내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사실 끝났다. 그렇게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카페 창업하면 안 돼. 카페 창업은 무조건 망하는 거야. 되게 단순해. 실제로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 그리고 원자재도 많이 올랐어. 예전에 있던 생도 가격이 지금 한 5배, 10배씩 오르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가율은 올라가, 인건비는 상승해, 세금도 지금 뭐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주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됐다. 어떤 사람이 사실 카페를 해야 되냐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그 워라밸을 즐기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은 카페가 맞을 수 있어. 왜냐면 원할 때 열어도 되고, 자기가 그렇게 큰 욕심 없이 그냥 일하면서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도 되거든. 그런데 뭔가 이걸 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 아니면 뭔가 환상을 갖고 있다, 다 돈을 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면 어렵지. 계속 현타가 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당연히 망하겠네요. 그렇지. 보통은 기대를 하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알아서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카페 창업을 우리 카페 말고 다른 카페, 유명한 카페들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꿈과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 우리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의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창업이 가능하거든? 그냥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할 수는 있어. 근데 메이커들은 적어도 막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카페를 할 건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카페를 오픈했어. 그랬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저조하고 월세도 비싸잖아, 1층이니까. 이것저것 나가는 것들 나가다 보면은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결국은 나오기 시작해. 처음에 직접 나와. 그러다가 가족이 한 명씩 나오게 되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결과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너무 큰 환상을 벌여라.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진짜 암에 걸렸어. 운영 잘하고 있다가 자기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카페도 망가지고, 그렇다고 사람 경영을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도 안 되고 결국은 폐업하는 것까지 다가가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된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타 지역에서 막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카페는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뉴가 굉장히 독보적인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메뉴가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 단지 맛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맛도 사실 요즘은 대기업의 맛이 내가 갔다 온 그 곳도 사실 굉장히 대기업의 맛이 있는 곳이거든? 너무나 잘 나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대상 다이브스라는 곳이고, 대기업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원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카페들을 다 씹어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회사고, 공장이 진짜 커. 그리고 우리 전 매장들을 이렇게 관리도 해주시고 협업하고 있는,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는 이제 대상 다이브스라고 커피와 제조 기반의 그 식품 전문 회사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테플레이와 협업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기인분들 모신 자리여서 잘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대상이랑 저희가 거래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대상의 그 특장점 뭐예요? 우선 뭐 제조업만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저희는 유일무이하게 제조와 유통이 다 되는 식품 종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스텝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희 주주님이시거든요. 대주주님이신데.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처음 뵀는데 까불어가지고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폼 잡으면 너무 어색해질까 봐 저도 그런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평상시에 만나뵙고 싶다고 한번 얘기하셨다고. 진짜요? 그 작가님보단 선수님을 더 뵙고 싶긴 했었는데,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계절이랑도 어울리나요? 제가 아이슈 패너 팬이에요. 해외 각국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맛집 가서 많이 마셔봤는데 별 차이 없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맛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맛 보실게요. 큰 기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원두 기계도 막 몇천 킬로 막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된단 말이야. 정말 좋은 원재료를 그냥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맛은 그게 더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맛이 비슷해질 확률이 높지. 카페 선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리 선정이 사실 이 사업의 전부라고 봐도 돼. 좋은 자리면 거기서 뭘 팔아도 사실 팔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월세도 생각해 봐야겠지. 그래서 자리하고 월세하고 유동인구하고 처음에 그 진짜 괜찮은 것들은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를 한 이틀 3일 정도 찍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어보고 유동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되거든. 근데 그것도 또 브랜드가 있어야 또 끌려오는 거거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또 월세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카페가 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개인 카페는 가장 중요한 신메뉴 개발이 일단 어렵지. 매번 새로운 걸 뽑아내는 게 개인이 일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진 않지. 또 하나는 마케팅인데 자기가 이것도 하면서 디자인도 하고 제품 사진도 찍고 그걸 또 올리기도 하고 바이럴 소문도 내고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무래도 개인 카페는 구조적인 한계에 의해서 조금 저조할 수 있지. 그러다가 운 좋아서 한번 빵 터지면 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인원을 많이 충족해서 잘 해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개인 카페들은 그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지. 대기업에서 카피가 들어와서 더 힘들겠죠? 그런 경우도 많지. 이번에 두점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태였잖아. 만드는 사람 따로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유통돼서 누구나 다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 물론 원조라는 그런 혜택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 독보적으로 했었으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 개인 카페 하면 성공률이 10% 내외야. 자기가 정말 잘해도 쉽지 않은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메뉴 구성을 다 만들어줘. 다 해줘. 때 되면 대기업의 맛으로 신메뉴들을 저절로 갖다 줘.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라고 보여졌던 그곳에서 다 신메뉴를 만들어. 그리고 그쪽에는 전문 개발자가 적어도 한 10명, 20명이 돼요. 메뉴만 개발해. 메뉴를 개발로 끝나냐? 아니야. 제품 생산까지 이어져. 종류가 뭐 되게 다양하더라고. 그것들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까지 해줘. 자, 세 가지가 다 되지. 메뉴를 개발하는 거, 조합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을 판매했을 때 어떤 마케팅 효과의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해준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인쇄물까지 다 만들어주는데 그럼 누가 성공률이 높겠어? 뻔하지. 나도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많이 해봤어. 2차돌부터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지점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지점이 잘 되게 만들어주려면 거기 지점에서 전문가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그 지점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한테 막 배워가지고 교육 이번에 다 받았거든. 이번에 오픈하신 분도 교육을 다 받았지만 그분이 그럼 원두 기계도 다룰 줄 알고 원두 기계의 비율도 맞출 줄 알고 원두의 분쇄도나 아니면 배전도나 그런 비율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아서 한다? 쉽지 않거든. 그거를 그럼 본사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때 되면 나가가지고 이거 기계가 좀 틀어졌네요. 이게 원두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조금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지.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휴라는 걸 했어. 제휴라는 걸 해서 그쪽과 우리와 윈윈해서 우리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도는 거야.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메뉴를 실제로 우리가 메뉴표는 다 주지.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만 이야기하면 신메뉴 도입이 참 힘들거든. 가서 교육도 해주고 또 원두도 봐주고 상태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도 봐주고 컨설팅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 잘 되는 데들 보고 우리도 베껴올 거 아니야. 여기 잘 되네? 우리도 갖고 와서 적용. 그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 개인 카페는 그게 어렵지. 결국은 서로 간에 노력하는 거야. 점주가 직접 하게 되면 단언컨대 본인이 월급 이상 가져가는 구조가 나와. 여러 매장 중에서 점주가 직접 하는 것들은 정말 잘 벌더라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또 하니까. 마인드가 달라. 자기 매장인 거하고 프로토하고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는 잘 운영해서 잘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다 맡겨서 프로토를 했다. 그럼 아무래도 거기서 운영하다가 계속 사람도 바뀌어 관리도 잘 안 돼. 그런 경우가 다반하더라고. 카페 같은 업종은 직접 하는 게 맞아. 투플레이 지점 어쨌든 많어. 전국에 좀 그래도 있어. 지금 지원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있거든. 일단 교육비를 안 받아. 가맹비도 안 받아. 교육비도 우리 돈 박아서 해줘. 금액도 다른 데 금액 원가율보다 우리가 공급하는 원가율이 훨씬 저렴해. 그리고 인테리어도 보통 인테리어 남긴다 그러잖아. 나 안 남기겠다 얘기한 거야. 내가 뭐 이거 가지고 그분들 사정 뻔한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안 받아. 대신 조건은 우리가 메뉴 개발하고 으쌰으쌰 할 때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그분들이 많이 벌어가면 어쨌든 우리도 물류 수익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처음에서 그냥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원두도 온라인에서 최저가 나오는 원두 있지. 그거보다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이 더 저렴해.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 동종 원두 비율로 온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실제로 저렴해. 그래서 점주가 보통은 비싼데도 억지로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강요한 적이 없어. 보여주고 이 두 개 원두 비교해봐라. 뭐가 더 괜찮겠니? 먹어봐.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저렴해. 그래야 사는 거거든. 안 그러면 계속 사입이 나오지. 사입이라는 게 자기가 원두를 직접 온라인에서 막 구매하는 경우거든. 왜? 본사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냥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맛있는 걸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 그게 진짜 상생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개인 카페 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평균적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일단 프랜차이즈 하는 게 좋다.